플레이메이커, 감독님과 같은 플레이메이커들이 없거나 사라지거나 중용받지 못하고 있는 게 된 것 같다. 현대축구의 어떤 흐름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강인 선수는 되게 독특한 선수 아닙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 대표팀 경기를 가서 봤는데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감탄했어요. 말로만 듣던 그 선수를 야, 이거 정말 이게 너무 귀하신 분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이쪽 감독님, 예. 감독님 앞에 앉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달수바라는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수네가 하는 바, 그러니까 마치 바에서 저희가 술집에서 딱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예, 아주 좋습니다. 네네네. 맥주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요 기네스. 여기 예. 대한축구협회도 후원사기도 하는데. 그래요? 저희 달수네도 후원해 주시고. 여기 기네스는 기네스는 좋아하십니까 혹시? 네네. 다행이시네요. 드셔도 좋고. 차는 안 가져왔어요. 드시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 아니 지금 너무 갈증이 나서 뭔가. 좋습니다. 자, 한번 맛 한번 보시면. 네네네. 아이고. 예. 감독님 그냥 다 드셨다. 또 다른 분들은 다 잘 찾으시지만 이렇게 힘이 막 플레이 들어가는데 감독님은 그 어려운 패스를 너무 편하게 툭 줬는데 저렇게 간다고 패스가? 막 이런 느낌들. 전적으로 이 경기를 컨트롤하시거나 패스를 넣거나 이런 게 너무 멋졌었어요. 이제 스루 패스나 이제 스케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한 번에 득점할 수 있는 패스를 좀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있는 뭐 킬러 패스, 킬 패스 이런 거. 근데 실수를 정말... 되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 들어갔을 때 그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네, 공격수들이 또 그만큼 뛰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홀했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선수들한테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축구도 계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생각하고. 일단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감각까지 알려면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현대 축구가 자꾸 차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앞을 보고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뒷공간에 이렇게 정말 넣어주는 이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바깥에서 봤을 때 재미가 그렇게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쵸. 예전에 정말 하나로 탁 넣어서 그게 통짜, 그러니까 1대1이 탁 열렸을 때 우와 이런 뭐 관중들에서 뭐 거기서부터 뭐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현대 축구를 보면 조금 뭐 이제 빌드업이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안정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도전적인 거를 언제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언제 할지 몰라 한다. 네, 그런 게 요즘 현대 이제 뭐 K리그도 그렇고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도대체 이게 뭐죠? 이게 스코틀랜드하고의 경기에서 득점한 이유. 득점한 거? 예. 사실 이거 스코틀랜드 경기 레전드 아닙니까 감독님의? 선수 시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스코틀랜드 하면 사실 감독님 좀 억울하시지 않으세요? 다 안느의 그 칩샷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패스를 누가 줬냐? 누가 줬죠? 제가 줬죠. 근데 너무 잘 맞았어요. 그 플레이가 바로 저도 뒤에 있었고 상대 수비도 잘 따돌렸고 정한이가. 자, 그래서 그리고 골도 넣으셨잖아요. 네. 근데 왜 세레머니 저렇게 하신 거예요? 글쎄요,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어색해요, 세레머니 하는 게. 근데 기억나네요, 진짜. 네. 저 유니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앵클이. 아니, 진짜 경기 저 진짜 재밌게 봤다니까요. 네. 그때 목동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목동에서 했죠. 네. 제가 그때부터 이제 현장 다니면서 경기 보고 그랬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목동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었죠. 맞아요. 재밌다고 무조건 보면. 이렇게 축구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 많이 했었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예전에 한국 축구하고 조금 틀린 축구를 SK가 했기 때문에 저희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하면서도. 근데 훈련을 처음 니뽀 감독님이 오셨을 때 훈련을 하는데 정말 적응 못했어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볼을 잡아놓으면 무조건 파울을 푸는 거예요. 볼을 세우면 그 패스를 하고 안 움직이면 무조건 파울. 완전 이거네. 기본이라고 하시는 패스 앤 무브. 그렇죠. 주고 움직이고 주고 예. 잡지 마. 예. 주고 움직이고. 리턴을 줘도 이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주고 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는 이제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그냥 잡고 차고 수도비 보는 게 많거든요. 당신은 사실 그렇죠. 플레이메이커들이 더 그랬죠. 채워놓는 경향들이 네. 강했죠. 아니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다,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적응하기가. 모든 선수들이. 니포의 축구의 핵심은 일단 예. 기본적으로 볼을 잡으면 파울 삑. 예, 뭐 그런 서 있으면 훈련들이 삑.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역동적이라는 느낌이 강했군요. 네. 그리고 뭐 이성재나 이원식 네. 이 빠른 선수들 있잖아요. 이원식 이 선수들이 승리를 아주 보는 파랑새. 왼쪽으로 아주 그냥 상대팀 오른쪽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저희 전술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게임을 뛰었거든요. 반반씩 나눴다는 게 어때요? 이원식이 45분, 이성재가 45분. 교체 전술을 상당히 잘 네.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 조금 독특했었죠. 진짜. 거기 이제 제가 볼 잡으면 둘이는 그냥 골문 향해서 무조건 뛰는 거예요. 하면 딱 주고 발 밑에 주면. 발 밑에 주고. 그래서 이성재가 신인왕 받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몇 개 잘 받았어. 그런데 그 신인왕 이후에 조금 그렇죠. 제가 이제 떠났거든요. 맞아요. 내가 떠나서 그렇다. 그렇죠. 내가 아니 지금도 얘기하면 그 얘기 많이 해요. 감독님이 떠난 이후로 하락세였다고. 발 밑으로 누가 딱딱 줘야 되는데 그 친구는 발 밑에 주면 안 돼요. 공간에 줘야 돼. 빠르니까. 네. 좀 길어도 알아서 빨리 가서 차 넣으니까. 뭐 그 정도면 사실 감독님의 껌이죠 뭐. 그렇죠. 공간에 넣어주는 거야. 공간에 넣어주는 거는 좋아 난.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뛰는 사람 앞에 발 밑에 주는 게 제일 그렇죠. 그거 정확히 해야 되니까. 예. 타이밍까지.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빠른 선수들은 빠른 대로 주면 되지만 그렇죠. 스피드 없는 선수들한테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 개개인의 선수들을 다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주기 어려웠던 계산하기 어려웠던 선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발 밑에 따박따박 줘야지 겨우 할 수 있는 선수. 일본에 있을 때 일본으로 타락방을 이렇게 하시네. 예. 첫해 이제 이거 일본. 예. 네. 이제 2부 팀에 갔을 때 1년째 때는 굉장히 빠른 선수가 있었어요. 앞에. 근데 2년차 때는 좀 키는 있는데 신장은 스피드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 이제 한국말로 할 때는 이제 똥차라고 그러죠. 똥차. 네. 그냥 줘도 마발이라 말하고 똥차라고 합니까? 똥차래요. 네. 느리면 똥차. 마발이니까 공을 못 찬 마발이.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공간에 주는 것보다 발 밑에 줘야 되겠다. 좀 바꿨죠. 이제 그렇게 이제 스피드 있는 선수 없는 선수 구분을 잘해야 돼. 그렇습니까? 네. 이강인 선수도 힘들겠네요. 계산하기. 계산하고 있겠죠. 계산하고 있을 거다. 원래 패스 넣는 선수들은 그런 계산들 다 해요. 상대 수비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보고 패스를 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거죠. 감독님 하셨잖아요, 그거를. 했죠. 그것도 나중에 그것도 파악을 했죠. 왜냐하면 포드들이 그 볼 하나로 상대를 그냥 몸 하나 턴을 함으로써 제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저희 이제 뭐 중계를 할 때도 그렇고 TV를 볼 때도 그렇고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네. 마치 이렇게 게임을 보거나 바둑판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입체적으로 이 경기장을 볼 수 있으니 저쪽이 비었네요. 저쪽으로 좀 좋습니다는 얘기를 하기가 편하잖아요, 사실. 말은 쉬운데 저희도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 감독님 타고나는 겁니까? 그게 계산이 됩니까? 계산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계산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하는 거라면 뭐 더 재미있겠죠, 축구가. 그 진짜 다 그런 그렇죠. 패스하겠죠. 예. 항상 주변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스페인 선수들이 이니에스타나 그런 선수들이 고개를 한 경기에 몇백 번씩 헤드업 뭐 좌우를 살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이제 자기한테 볼이 왔을 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앞에만 아니라 멀리 봐야 저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기만 보면 저희가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저기 멀리 보면 여기 앞에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런 멀리 보면 이제- 여기까지도 보이고 이렇게 예. 보면 저쪽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얼굴 보고 축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얼굴 보고 하는 건 아니다. 패스를 넣을 때 얼굴 보고 이렇게 패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선수 유니폼이 뭐 뛰는 똑같은 유니폼 입고 뛰니까 그렇죠. 그걸 본다든지 고개가 그렇게 안 들어있을 때는 스타킹까지 보고 이제 그 색깔까지 보고 발의 동작까지 보고 패스를 넣는 경우도 있죠. 거짓말. 진짜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했어요. 뭐 뛴다라는 그 뭐 발 저기만 봐도 어디로 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넣어줄 때도 있었어요. 저번에 언제죠? 대표팀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수비 가랭이 패스 황희찬 있잖아요. 포르투갈 예, 예. 경기. 그 경기도 딱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패스하는 공간이 그렇죠. 상대 수비 발 가랑이 사이 그 공간밖에 없어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딱 들어오는 타이밍에 볼이 들어갔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면 그 감독님 표현대로 하면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이렇게 황희찬이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들어온 걸 한번 보면. 느낌만 보고 나중에 당연히 가랑이를 빼려고 가랑이를 정확하게 딱 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아까 감독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뭐가 빨간 게 확 그렇죠. 들어온다는 느낌. 예. 벌써 이 역습을 할 때 벌써 볼을 한 두세 번 쳤잖아요. 그다음에 확인하죠. 예. 그 다음에 상대 선수가 네다섯 명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번 봤을 때 벌써 희창이가 뛰어들어오는 거를 오고 있구나. 벌써 희찬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랬을 때 이제 접어서 한 번 더 이제 전던지를 딱 봤어. 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이제 스텝이 딱 멈췄을 타이밍에 패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가 다무지 못했던 거죠. 이게 참 말을 들으면 쉬운데 아니요, 이게 어떻게 어려워요.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정말 월드 클래스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봤죠. 그 장면에서 또 보면. 그 장면에 손흥민 선수 이제 마스크 쓰고 아, 그 정도까지는 막 이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는데 어려울 때 팀에서 그쵸. 팀 어려울 때 그렇죠. 그렇게 패스한다라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축구 해본 사람만 알겠다 그런 거. 그렇죠. 딱 그 감각과 느낌들을 아는 거니까. 그렇죠. 감독님은 본인의 스타일을 지금의 선수와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지금은 그런 선수가 많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잡아서 누가 뛰는데 이렇게 볼을 넣어주고 감각적으로 넣어주고 이런 게 사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다. 예. 하긴 플레이메이커 시대가 그렇죠. 그쵸.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역시 그런 선수가 누군가가 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뭔가 게임이 확 바뀌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 예. 한 방으로 갈리는 거니까. 네, 또 원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았을 때 3자 움직임에 누군가 볼이 이제 앞으로 전진이 되면 정말 게임이 재밌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 이제 득점까지 하면 아주 좋은데 사실 K리그 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보고 있는데 해설을 또 하시니까.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 선수가 유영희 예. 선수가. 외국인 선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선수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보니까 윤빛가람 선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가람이도 그런 패스 들어서 올려서 패스에서 라스한테 이번에 진짜 딱 해가지고 라스 기가 막힌 이제 연결이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선수들이 많이 없죠. 왜 그거는 축구의 흐름이 좀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스페인이 우승을 하면서 티키타카라는 축구가 아시아에 넘어오면서 그렇죠, 맞아요. 모두가 이제 뭐 그런 빌드업을 중요시하면서 근데 사실 티키타카는 패스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이드 전환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장을. 예. 그러면서 사이드백 때 오버랩 나와서 거기서 바로 반대로 넘어서 득점하는 게 많은데 반대로 그냥 계속 연결만 하는 게 많잖아요. 언젠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 이제 인식이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도전하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되는 거고 무책임하게 된다. 그렇죠. 나가다가 끊기면 야 돌리지 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하지 선수들이 않으려고 하지. 안 가려고 하죠. 그럼 그럼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거죠. 선수들 또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럼 공간에 뛰는 선수가 없어지면 축구가 조금 루즈해지네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중간에 끊기면 또 수비해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요걸 감독님이 얘기하니까 더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자기는 티키타카라는 표현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의 전술이 짧게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아니요, 그게 아니다라는- 저는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면 저는 안 해. 연결을 왜 하냐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을 좌우로 흔드는 게 빌드업을 왜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쵸. 네. 목적성이 더 중요하죠. 그럼 목적이 언제 상대 진영에 들어갔다가 상대를 다시 다 내려놓고 다시 또 빼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앞뒤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좌우로 또 흔들어야 되고. 그렇죠. 상대를 흔들어서 틈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좌우로 몇 번을 흔들면 공간이 이제 수비 포백이라면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사이를 이제 누군가 침투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또 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재밌는 축구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됐을 때 다시 돌려서 볼 소유를 하면서 다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수들이. 맞아요. 네. 왜 우리가 볼을 돌리고 있는지, 왜 네. 우리가 좌우 전환을 하는지. 맞아요. 결국은 전환을 시켜서 상대의 수비 밀집을 흔들어 놓고 라스트 패스 들어가고 슈팅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페인 축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자기 진영에서 축구를 하지 않아요. 다 상대 진영에서 하지. 그렇죠. 근데 빌드업을 우리는 밑에서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최대한 빠르게 상대 진영에 가서 공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 거기서 더 티키타카가 나와요. 아하. 더 콤비네이션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러니까 스페인 축구가 들어오면서 바르셀로나가 그렇죠. 유행을 하면서 패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렇죠. 왜 패스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맞아요. 사실 센터백들이 기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선수들한테 그런 부활을 줘버리면 나중에는 거기서 끊겨서 실점을 한다든지 이제 실점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한 그 선수들을 그런 부활을 좀 많이 안 주려고 노력을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최고의 그런 미드필더, 공격을 풀어낼 수 있는 미드필더는 만약에 뭐 몇 명을 꼽아준다면 누구 있을까요? 세계적인 선수들요? 네. 이니에스타도 이제 일본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아, 일본에서는 진짜 보셨겠네요. 네, 입이 벌어지죠. 아, 예, 그 뭐 나이가 많은데도- 있어도 감각적인 거나 또 연계 플레이 이런 게 재밌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아하. 음. 어떤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줘야 될 때 주고 아. 받아줘야 될 때 받아주고 또 뛰는 선수 앞에 볼을 툭툭 넣어주고 이게 진짜 축구를 했던 사람들은 너무 이게 쉽게 안 되는데 그 선수 너무 쉽게 하니까. 감독님도 지금 말씀을 되게 쉽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런가요? 받아줄 때 받아주고 줄 때 주고 예. 움직여줄 때 움직여주고. 저희 윗집에 살았거든요. 아, 고베 있을 때, 이랬었나? 네네. 고베에. 네네. 이제 세레소 있을 때 이제 윗집에. 바로 윗집에 살았습니까? 네. 아파트에?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 훈련장하고 고베가 좀 가까워요. 그 사이에 이제 집이 이제 있는데. 다른 팀이었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고베 이제 선수들도 그 외국인 학교가 있어서. 다들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인 학교 보내려고 다들. 그쪽 아파트 맨션을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몇 번 마주치고 뭐. 마주치긴 하죠. 네. 네. 근데 뭐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래도 감독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층간소음 없었냐고. 위에 살았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니에스타 선수가 가족들이 스페인에서 많이 오고 저희 애도 되게 좋아했고. 네. 특히 좀 뭐 와인 뭐 하잖아요. 예, 와인 사업을 또 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네. 와인 파티 같은 거 하면 막 층간소음 일어나고 이런 집어넣고 막 그러시면 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많이 그런 플레이메이커, 감독님과 같은 플레이메이커들이 없거나 사라지거나 중용받지 못하고 있는 게 된 것 같다. 현대 축구의 어떤 흐름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강인 선수는 되게 독특한 선수 아닙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얼마 전에 대표팀 경기를 가서 봤는데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감탄했어요. 말로만 듣던 그 선수를. 말로만 듣던. 아니. 네, 근데 왜 이 선수를 왜 대표팀에서는 안 키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 감독님이 그런 표현을 하니까 더 웃겨요. 왜요? 우리나라 진짜 한국 축구의 테크니션 계보인데 너무 감탄했어요. 아니요.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뭐 적응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실 선수들이 드물죠. 근데 지금 시대니까 또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축구 인프라는 뭐 선수들 이런 걸 봤을 때 대단하다는 게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뭐 김민재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해요. 아직까지는. 음. 앞으로 이런 선수들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걱정도 있긴 하지만 인프라가 뭐 갖춰져 지금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 현상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좀 해요. 그 느낌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인프라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보면 뚝뚝 천재들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예. 김민재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손흥민은 어디서 떨어진 거야? 이강인은 뭐야? 이런 느낌인데. 예. 자, 이강인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이강인 선수 얘기할 때 한국 축구의 테크니션의 계보인 윤정환 감독님을 그렇게 소름 돋게 한 플레이는 뭐였어요? 뭐 한두 명 뭐 달고 다니는 건 기본이고 패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킥력이라든지 좀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다는 거. 패스 타이밍이 감독님 제가 기억하는 한 패스 타이밍은 감독님이 제일 좋았는데요. 그렇진 않죠. 그 시대 때는 좋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또 압박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압박이 센데도 그걸 뚫고 그렇죠. 들어가서 패스를 하더라. 네. 그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왜 이런 선수를 그동안 중용이 안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잘하더라. 그렇죠. 뭐 물론 이재성 선수나 뭐 예전에 훌륭한 권창훈 선수도 선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감독님이 딱 직관을 하면서는 좀 놀랬다. 예, 지금부터는 조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이도 그렇고 월드컵이 이제 앞으로 3년 뒤니까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대표팀이 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저번 이제 평가전을 보면서 어차피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죠. 예,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주축을 이제 어느 선수를 가지고 가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각 팀마다 대표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각 팀마다 어느 선수를 주축으로 이렇게 팀을 꾸려가는 중요한데 그 주축이 이제 뭐 김민재 선수라든지 수비에서는 또 위에서는 이제 뭐 이강인 선수 이런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 네. 이강인 선수 플레이를 보시면서는 그게 약간 타고난 재능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으로 보이시나요? 아니 그 친구가 하셨나요? 어렸을 때 뭐죠? 무슨 슛돌이. 이게 일본에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도 봤었죠. 어떤 적이 있는지. 어렸을 때. 뭔가 독특한 그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 독특한 뭔가 있어요. 예. 개성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애가. 근데 지금 커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근데 개성만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노력을 또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강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내려주는 건 있지만 자기가 갈고 닦는 그게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강인이지 않았을까. 이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타고난 거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감독님 이게 어쨌든 선수가 빠르면 좋잖아요. 어떤 그렇죠. 포지션이건 네. 빠르면 제일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속도가 좀 느리지 않냐, 뭐 수비 가담이 좀 적지 않냐, 뭐 피지컬적으로 좀 밀리지 않냐. 그런데 최근에는 피지컬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고 네. 경기를 스페인 경기를 보면 마요르카 경기를 보면 그다음에 수비 가담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속도도 느리지 않던데요? 그렇죠. 몇십 미터 치고 뛸 때 보니까 이번에 막 60m 예. 그거 보니까 전혀 스피드가 느린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잘못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뭘 노력을 통해서 그런 걸 다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성인이 돼가고 있잖아요. 어른이 돼서 예. 몸이 이제 뭐 웨이트도 아까 그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웨이트도 많이 할 거고 내 몸에 힘이 붙으면 스피드도 자연스럽게 평상시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붙어요. 그렇죠. 힘이 붙는 예, 스피드니까. 이제 가속력이 붙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스피드가 처음에는 느리겠지만 점점 빨라지거든요. 가속 스피드, 예. 순속 같은 힘이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력이죠. 그러면서 계속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인 같은 경우는 첫 스타트는 느릴 수 있지만 이제 쭉 이제 나갈 수 있는 스피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힘이 생긴 거죠. 뛸 수 있는 힘이. 예전 같으면 한 10m 치고 하면 힘들어서 딱 접는 경우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이제 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뛰다가 접는 건 자기가 느려서 접는 겁니까? 이제 상대가 따라오는 거 보면 접을 수밖에 없어요.
스피드가 안 되면 그러겠네. 네. 내가 곡을 몰고 가는데 네, 스피드 오면 여기 오면 헐. 내가 앞인데도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내가 자신 있으니까 치고 가는 거죠. 이번에 60m가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와 감독님 입장에서는 저건 느린 게 아닌데? 느린 거 느렸으면 아니죠. 분명히 접지. 예. 접어서 했겠지. 그 전에 접었죠. 근데 그게 지금은 확실히 어른이 되면서 몸이 커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힘도 생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을 계속 뛴다. 이게 다 맞구나. 네. 게임 체력은 틀려요. 맨날 이렇게 운동하고 완전 다르다며요. 웨이트하고 맨날 밖에서 뭐 40, 90분 뛰어도 경기장 뛰는 체력하고는 완전 틀려요. 이게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야 똑같이 뭐 연습 경기 하나 뭐 전혀 체력장에서 훈련하나. 전혀 틀려요. 이게 이거 약간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 가서 네. 런닝머신 뛰잖아요. 그땐 내가 뭐 10km 해놓고 네. 100km 뛰면 분명히 뛰었거든. 근데 한강 가가지고 그 똑같은 10km를 뛰라 그러면 못 뛰겠어. 힘들어가지고. 힘 틀리죠. 다르더라고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이게 실전 체력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축구장 가면 아마 5분도 못 뛰고 나오실걸요? 전 여기서도 5분도 못 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축구장에서 뛰는 체력이 시합할 때 뛰는 체력이 부딪히면서 계속 그쵸, 뛰잖아요. 실제로 부딪히고 막 그리고 내가 이게 쉰다고 그냥 쉬는 게 왔다 아니야. 왔다 이거를 그렇죠. 엄청나게 하잖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좀 힘든데 가면 수비가 나면 또 해야 되니까 호흡이 불규칙하게 그래서 움직이니까. 유럽 축구를 보시면 가만히 서서 뛰는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천천히 자기가 호흡 조절을 움직이면서 호흡 조절을 해요. 은돈벨레라고 한 명 있습니다. 가만히 플레이하는 애가. 그런가요? 근데 되게 그게 저는 굉장히 되게 재밌어.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겁니다. 오른쪽. 시합을 뛰면서 체력을 굉장히 늘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심폐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하긴 계속 벤치에 있었던 시절이 많았을 때는 사실 당연히 늘어날 게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후반에 들어가면 더 힘들거든. 그러다 가끔씩 나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왜 못 뛰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해결됐어요. 선발로 선발로 이제 뛰면서 자꾸 뛰다 보니까 어시스트하고 골로 기르니까 자신감이 또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몸도 올라오고 예. 체력 올라오고 자신감까지 예, 올라오니 팀이 또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업그레이드 확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이제 킥 같은 것도 이제 자신 있게 차잖아요. 맞아요. 예. 요새 플레이하는 거 보면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무서운 나이가 된 거죠. 무서운 나이가 예. 됐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올라가려면 재밌다. 이제 더 이제 결과를 내면 본인이 마인드가 또 틀려지겠죠. 지금의 마인드보다 또 다른 이제 세계적인 선수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더 큰 이제 그런 목적의식, 생각이 동기부여. 그렇죠. 예. 어허. 지금 뭐 이제 위에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노력을 또 그렇죠. 해야 되는 더 거죠.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선수는 동기부여가 없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계속 지금 만족하고 있으면 떨어져요. 언젠가는. 어. 쌓아 올라가면 되게 어려운데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맞아요. 무너지는 건 한 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아마 그걸 더 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할 거고 더 잘 될 거라고 보여지는 야, 거죠. 그 나이대가 무서운 나이대가 됐다는 표현이 되게 기억이 인상적인데요. 무서워요. 이제 한 두세 살 되죠. 2001년생이니까 네. 이제 만으로 22살. 그렇죠. 제일 좋을 때죠. 진짜. 네. 거기서부터 계속 어쩌면 자기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치고 올라가는 네, 거니까. 뭐 10년 쭉 올라갈 수 있죠. 맞아. 그 일단 언어가 된다라는 게 저는 인터뷰하는 거 보고 뭐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이거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자기 이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더 안정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스페인어를 못하고 누군가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본인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은 이제 그걸 이제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거는 분명히 그 마인드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들이 예. 좀 약이 된 것 같다. 네, 손흥민 선수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물론 독일 있을 때도 계속 게임을 뛰어왔긴 했지만 감독님은 갑자기 든 생각이 가장 힘들었던 선수 시절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요? 많죠. 가장 그래도 제일 힘들었다 이 순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네, 그냥 하면요. 한번 기억을 했을 때 한순간만 많이 짚자면. 훈련이 다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했어요 훈련을. 이거 정말 네. 훈련이 힘들었다. 이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네, 너무 훈련이 힘들었다. 네. 근데 꿈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 제 담당인데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요, 진짜 초등학교 때, 네네.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차범근 감독님이 오셨어요. 이제 전국 순회 이제 유소년 이제 축구 이제 교실을 하는데 이제 전라도에 있는 이제 학교들 모아서. 학교 초등학생들을 모아서 국민학생 모아서 거기서 이제 현대 선수들이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국가대표 선수들 그 시골에서 어떻게 봤겠어요. 와 진짜 어찌 보면 지금 뭐 굳이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지역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네. 휴가 때 와가지고 인사하고 맞아요. 가르쳐주고. 그래서 차범 감독님 대단하셨네. 그래서 그걸 보고 꿈을 갖게 됐죠. 목표가 생기고 그 이후로 제가 백넘버 11번 달았어요. 위치가 그때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아니 저는 원래 조금 왼쪽을 봤었어요. 그때는 일부러. 차붐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엔 좀 빨랐었어요. 다들 안 믿으시는데 진짜 아니요, 안 믿진 않아요. 듣는 빨랐어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번을 달고 제가 했었어요. 왼쪽 윙도 보고. 그만큼 꿈을 가지고 꿈을 생기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죠. 또 네, 그런 분을 보고 이제 차붐 멋있다. 그건 직접 만났잖아요. 98년대. 그런데 나중에는 감독님 감독님으로.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그냥 그때 저 사실 두근두근하고 국민학교 때 오셔가지고 제 영웅이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씀을 이제 국가대표 감독님이시고 내가 선수니까 얼굴 못 보죠. 얼굴 못 본다. 그런 이제 분을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이렇게 얘기 듣고 하니까 진짜 이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어떤 선수들에게는 감독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 감독님 너무 시간이 저희가 1시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너무 많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술이 들어와서 그러나?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오늘은 뭐 이게 방송이라는 느낌 말고 그냥 막 얘기 사실 뭐 대본도 별로 없었고요. 뭐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그런가요? 뭐 이게 최고긴 하지만. 예. 맥주가. 근데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다른 데라도 뭐 이렇게 해서 종종 시간 되시면 네 불러주세요. 무조건 자리긴 하지만 네. 갔다 오셔도 돼요. 그럴까요? 네, 지금 갔다 오셔도 지금 너무 발을 똥똥똥똥똥 30분. 저 형 지금 말리고 있었다. 눈치가 없었구나.